2021년 고2 6월 모의고사야. 자, 20번을 먼저 볼게. Sibling rivalry is natural. 형제 자매를 sibling이라고 하지. brothers and sisters야. 밑에 뭐 주석도 있긴 하더라고. 그러니까 형제 자매의 경쟁 관계는 항상 이 ry가 들어가면 전체를 총칭해주는 추상명사가 되잖아. 그러니까 경쟁 관계야. 경쟁이나 추상명사로. 자연스럽지, 형제끼리 경쟁하는 건. 특히 누구 사이에서냐면 strong-willed kids. will은 명사로 의지인데 명사에다 ed 붙이면 항상 형용사가 되잖아. 그러니까 강한 의지가 있는 아이들 사이에서는 경쟁 자연스럽다야. 자, 부모로서 as parent, one of the dangers. 여기 danger라고 했으니까 이거 뭐야, 문제지 문제? 위험 중에 하나래. 그것은 comparing children unfavorably with each other. 아이들을 비교하는 거야, 서로. unfavor잖아. 호의적이지 않게. 무슨 비교를 하는데 좋은 걸로 비교하는 게 아니라, 그지? 뭔가 질책하고 좀 안 좋은 쪽으로, 부정적으로, 네게티브하게, 그지? 네게티블리하게, 뭐 똑같진 않지만 이렇게 비교하는 게 문제가 된 거지, problem. 그지? 여기가 솔루션이 되는 거고. 여기 잘 보면 구조를 먼저 볼게. 그래서 여기는 problem 주고, 그 다음에 이 problem에 대한 얘는 부연 설명 줘요. 구체적으로 뭐 예시라고 봐도 뭐 무방할 정도로. 그 다음에 마지막 단락은 솔루션, 해결책. 이렇게 들어요. 양괄식. 오케이? 자, 뭐 그래서 일단은 첫 문장 요게 이제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지. 그지? 호의적이지 않게 비교하는 거 위험하다야. 왜냐면 이유도 나지. 그들은 항상 looking for 찾으니까 comparative advantage. 이게 이제 경쟁 우위라고 하지. 경쟁 관계에서 내가 좀 이겨야 된다. 왜냐면 앞에서 경쟁 관계니까 비교 우위, 경쟁 우위가 있어야 되니까 뭐 비교 우위라고 해도 되고 경쟁 우위라고 해도 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더 잘나고 싶기 때문에 비교하는 건 하긴 안 좋다는 거지. 그것도 호의적이지 않게. 자, 뭐 그래서 지금 요게 개념상 요게 그 키워드만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위험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compare children unfavorably, 그 다음에 요 색깔을 좀 구분할게. 그래서 나온 것처럼 이게 경쟁 우위. 요게 그 요거에 해당되거든. 요 내용 구체적인 거 하나 보자고. 뭐 부연이라고 했지만 뭐 예시라고 봐도 무방해. 그래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슈 not 것이지 how fast a child can run. 아이가 얼마나 빨리 달릴 수 있냐가 문제가 아니라 who crossed the finish line first. 요게 문제래. 쟁점이 되는 건 누가 결승선을 먼저 통과했느냐라고 하는 거래. 즉 결과에 중심을 두는 거지. 비교 우위라는 관점은 요거는 결국은 요거 결과에 실제 가지고 있는 그 역량이 아니라 이 결과에 중심을 두는 거야. 쟤랑 비교해서 내가 더 낫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싶어 한다는 거지, 애들은. 그 다음에 이제 boy, 이제 소년이 있어. 얘도 또 뭐 이번에는 does not care. 신경 쓰지 않아. 자기가 키가 얼마나 큰지는 신경 쓰지 않고, 그럼 결과적으로 걔는 기본적으로 뭐에 관심 있냐면 누가 가장 크냐. 이제 비교했을 때 누가 1등이라는 결과를 가져오느냐. 실제 역량이 아니라 요건 이렇게 이해하면 돼. 그래서 comparative advantage하고 first, tallest 요런 거를 뭐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되겠다고.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생각하면 얘는 자기가 보통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역량을 기르는데 집중을 해야 되지 않냐고. 근데 얘네들은 결과만 보는 거기 때문에 그럼 뭐 결과만 좋으면 된다라고 하면은 중간에 이런 역량을 키우는 과정 자체는 무시할 거고 좋지 않은 거잖아. 성장한 아이들한테는. 그래서 아이들은 체계적으로 systematically measure themselves 그들 자신을
측정을 해요. 그 컴페어가 측정을 한다는 게 뭐 비교한다고 봐도 되겠지. 걔네들의 동료에 대해서 또는 평가한다고 봐도 되겠네. evaluate, estimate, 그지? 뭐 평가를 한다. 이렇게 될 것 같아. 뭐 rate 뭐 이런 거 해도 될 것 같아. 모든 것들을 해서 자기 친구, 동료, 또래랑 비교를 하고 평가를 하는 거야. 요건 이제 from A to B야. 스케이트보드 타는 능력으로부터 누가 가장 친구가 많은지까지 누가 최고 이런 걸로 비교 우위를 항상 결정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다. 그래서 그들은 특히 어떤 실패에도 센서리브, 민감하다. 어떤 실패냐면 that is talked about openly. 이게 공개적으로 말되는 걔네 자신의 가족 내에서 within their own family. 그러니까 얘네들은 항상 자기들이 비교 우위를 가지고 1등하고 싶은 애들이기 때문에 실패한 거에 대해서는 되게 숨기고 싶고 그러니까 센서리브 민감하다는 거지. 이거 뭐 고르는 거 해놨거든. 센서리브 하면 뭐 센서리브 말고 뭐 분별력 있는 지각 있는 뭐 센서블 그지? 뭐 이런 거 뭐 비슷하게 생긴 거 있잖아.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이거 이제 반대말 하면은 둔감한이라고 하면 인을 붙이면 되잖아. 인센서리밤 이거는 둔감한이 되잖아. 이건 둔감, 민감의 반대 둔감한이고 이거는 분별 있는 지각 있는 이고 유사하게 모양 생긴 거라고 하는 거지. 글자를 잘 못 썼는데 분별력 있는 지각 있는 이렇게 되겠지. 자, 뭐 그래서 accordingly 이거 therefore accordingly 이에 따라 그래서 인과관계로 parent 부모들 who want little peace at home 집에 평화를 원하는 즉 이렇게 항상 경쟁 관계에서 시끌시끌한 게 아니라 이거의 해결책 반대 기점 평화를 원하는 부모들은 should guard against comparative comment 이렇게 비교하는 말들 진술들을 주의를 기울여야 돼. 경계를 해야 돼. guard against는 뭔가에 대해서 지켜주다, 주의를 기울이다, 경계하다야. 그래서 뭐 should be careful about 이래도 될 거라고. 그지? 고르는 거에는 should be alert to라고 해놨거든. 경계하다. be alert to. be careful about 해도 될 거라고. 신중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런 비교하는 말들 하는 거는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지 뭐. 그지? 그래서 여기 형광펜 해볼게. 결국은 요게 요거에 대한 뭐야? 이 프로블럼에 대한 해결책이지. 뭐 쌍방이 이렇게 해서 서로 추론 근거를 주기 때문에 물론 뭐 중간에 내용을 거쳐서 온 거지만 빈칸이 서로 되려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어떤 말들 비교하는 말들이냐면 일상적으로 반복적으로 루틴리, repeatedly, favor 이게 편애하다. 한 아이를 또 다른 아이에 대해서 편애하는. 그러니까 이게 애를 편애한다는 게 아까 호의적이지 않게 비교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편애하는 거야, 위에 내용. 뭐, 구분해보면, 그 결국은 요거 있잖아. 이게 이거야, 이게. 정확히, 이렇게 호의적이지 않게 비교하는 게 하나이를 편애하는 거야. 그래서 편애하는 이런 비교하는 말들 하면 안 된다가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이러한 원리를 violate, break지? 위반하고 깨는 거, 침해하는 거야. 어떤 원리냐면 비교하는, 편애하는 말 하면 안 된단 말이야. 그것은 훨씬 더 경쟁 관계를 아이들 셋업하는 거다, 뭐 두는 거다, 설정하다, 시작시키거나 이렇게 된 거지. 그걸 두 개 하는 거래. 자, 뭐 그래서 얘는 원래 주제로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맥락상 어휘력가 우리 흉광편한 부분들 이걸 가지고 뭐 빈칸이 되려면 될 수도 있어. 특히 이제 마지막 빈칸은 저 마지막 부분이지. 해결책 부분이어야 돼. 무조건 여기 해야 돼. 빈칸은 이 부분. 그리고 문장 삽입도 이 문장이 가능한 게 두 가지 근거가 있잖아. 여기까지 부연 설명에서 계속 문제 제기가 나왔던 프로블렘은 솔루션 문장이고 그 다음 문장에 나오는 요 this principle 요게 솔루션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요거 답은 5번이겠지. 문장 삽입으로 가려면. 했지. 그래서 뭐 여기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게 되면은
형제 간에 호의적이지 않게 비교하는 거는 위험한 행동이다. 위험하다. 뭐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이제 인과관계를 줘서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이 위험한 이유는 항상 아이들은 비교 우위를 갖고 있으니까 비교 우위. 이제 요 이유 요거 비교 우위를 찾아서 그런 거고 그 다음에는 요 이제 비교 우위 컴패러티브 엣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상술 부연 설명 뭐 이런 예시라고 하잖아요. 왜냐면 이게 빨리 달리고 뭐 이런 게 있으니까 예시를 준 거라 이제 두 가지를 여기도 사실 되게 중요한 거였어. 그치? 요거 빨간색 연결한 것처럼 결국은 예시에서는 어떤 역량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결과에 초점을 맞추는 이런 태도가 문제가 된다는 거잖아. 비교 우위에 집중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된 거였지. 그래서 이제 뭐 계속 그런 얘기가 이어지는 거지. 그래서 뭐 아이들은 항상 비교를 하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제 실패에 민감하다. 특히 실패가 공개적으로 가족보다 가서 말할 때 실패에 민감하고. 자, 뭐 하여간 그렇기 때문에 therefore 인과관계라고 하였다. 이제 이 말을 바꾸니까 인과관계를 통해 가지고 결국은 뭘 해야 됐나? 일상적으로 한 아이를 편애하는 비교의 발언을 삼가해야 된다. 그지? 그래서 여기가 이게 이제 그 솔루션 해결책. 그지? 그래서 끝 이렇게 된 거죠. 끝. 여기는 위험하다라고 하는 거. 여기가 프로블럼. 이렇게 된 거지. 간단하게 뭐 정도 정리해 보면 순서 흐름은 충분히 이해가 될 거야. 자, 그 다음에 21번 함의 문제로 가볼게. 이것도 뭐 내용은 별거 없어. 이 마지막만 중요해. 여기까지 다 그냥 이야기거리거든. 순서가 필요하다고. 자, 뭐 작가 저 사람이 위대한 세인트 성자의 페이블 우화에 대해서 말해 주는데 그 성자는 리디스 팔로워 그의 이제 추종자들을 메디테이션은 명상이야. 명상에서 이끌었대. 그러니까 뭐 절 같아, 절, 그지? 성자. 저스테이스는 막 뭐뭐 하려던 때 정도 되니까 강조하는 걸 하면 돼, 이거 자체를. 뭐뭐 하는 것처럼 뭐뭐 하다. 비유에 쓰는 그 표현이 아니야, 이거는. 이, 저 성자를 따르는 사람, 추종자들이 젠 노면이라고 하는 게 불교에서 나오는 이런 것 같아. 선, 그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선의 순간으로 떨어지려는 바로 그 찰나에라고 하는 게 뭔가 이제 명상을 하면서 딱 집중되는 그런 순간 있잖아. 그지? 어떻게 보면 그런 순간에 깨달음을 얻기도 하고 그런 거지. 하여간 그 명상이 어떤 딱 되려고 하는 그 순간 걔네들은 요게 시점이 과거기 때문에 우드 다음에 동사 원형 싸움에 요거 이제 습관적인 반복적인 동작 있잖아. 뭐뭐하 곤 했다는 거. 그지? 그렇게 해석하면 돼. 그들은 방해를 받곤 했다. disrupt, interrupted 되곤 했다. 중단되곤 했다. 이런 얘기지. 다 rupt지. 고양이에 의해서 방해를 받았어. 근데 그 고양이는 이것도 우두가 이제 뭐뭐 하곤 했다라고 하는 습관적 반복적 동작을 얘기하는 거야. 무슨 했을까? 뭐뭐 하곤 했다요. 걸어다니곤 했대. through the tempo 그 경례를 그 절례를 통해서 미야오 하면서 야옹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바드링 성가시게 하면서 요거는 이제 뭐 분사구문으로 아인제가 뭐 연결이 된 거지. 그지? 요 누가 고양이 얘가 미야오하고 바더링 하면서. 오케이? 그럼 이제 여기까지는 처음에는 그냥 소개잖아, 소개. 그 다음에 이것도 역시 뭐 하나의 문제가 발생한 거지, 이야기에서. 그래서 성자가, 그래, 해결책을 또 간단한 걸 또 제시하고 생각을 해내요. 걔는
고양이를 began to tie 묶어 for 기둥에다 절이니까 기둥이 있을 거고 meditation session은 뭐 명상을 하는 기간 동안에 명상하는 동안에 못 돌아다니게 묶었어. 그래서 이 해결책은 빠르게 뭐로 발전이 됐냐면 ritual 이제 의식으로 발전했네. tie the cat to the floor first. 우선 기둥에 고양이를 묶어라. 그리고 두 번째로 메디테이트 명상을 해라. 이런 식으로 저 절에 가면 명상을 하기 전에 고양이 묶는 게 먼저 하는 거지. 하나의 의례화가 된 걸로. 그러니까 뭔가 이제 새로운 개념이 된 거지. 해결책이 됐다가. 그래서 고양이가 이번에 이제 자연적인 원인으로 죽었을 때, 즉 자연사에서 고양이도 이제 뭐 몇 살 돼서 뭐 죽었겠지? 그랬는데 여기가 괜찮긴 하거든. 여기도 형광펜 해볼게. 종교적인 위기가 뒤따랐다고. 무슨 얘기냐면 갑자기 종교적 위기가 왜 나오는 거 고양이 죽었는데 What were the followers supposed to do? Be supposed to는 뭐뭐를 해야만 하다,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잖아. 그럼 이 추종자들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왜냐면 이 팔로워들이 하는 역할은 절에서 뭐 기도하고 명상하고 뭐 이런 거잖아. 근데 여기 이 절에서는 의식, 리추얼상 명상을 하기 전에 고양이를 꼭 묶는 의식이 있단 말이야. 근데 묶을 고양이가 없으니까 명상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즉 기도를 드릴 수가 없는 거라고 봐야 되겠지? 어떻게 걔네들이 how could they meditate? 명상을 할 수 있겠냐고. 기둥에다 고양이 묶는 거 없이. 그러니까 이게 결국 종교적인 위기가 뒤따랐다라고 하는 게 예상치 않은 문제가 발생한 거죠. unexpected problem이 발생한 거야. unexpected 또는 예측할 수 없었던 unpredictable problem. 요게 발생한 거지. 오케이? 뭐 이런 개념으로 보면 되겠다고. 여기까지 뭐 내용 자체는 뭐 어렵진 않지. 그지? 그래서 뭐 순서도 지금 보면 처음에는 이제 뭐 소개를 했잖아. 그래서 여기 두 번째 문장에 보면 여기도 또 프로블럼 또 나왔잖아. 여기까지가 되겠지. 이제 솔루션이 됐는데 여기서 약간 다른 얘기긴 한 거지만 그래서 이게 의식이 됐는데 그 의식에 대한 어떤 첫 번째 그 고양이가 죽어가지고 이제 또 다른 문제가 지금 발생을 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건 이렇게 나눠놨는데 고양이 이어지니까 그지?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이렇게 가면 안 되겠고 그래서 이 해결책이 있고 이 해결책이 이제 뭐 의식화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의식의 하나의 요소인 고양이 죽었을 때 뭔가 새로운 문제가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을 한 거지. 프로블럼 넘버 2라고 봐도 되겠네. 그래서 뭐 이야기는 끝난 상태야, 이렇게. 그래서 이 이야기는 illustrate, 묘사하는데 내가 뭐라고 부르는 invisible rule. 이게 중요한 거지, invisible. 보이지 않는 규칙이다라고 부르는 거래. 그러니까 이 invisible rule은 are habit, 습관들이고 행동들이야. That have unnecessarily rigidified into rule. 불필요하게 규칙으로 굳어진. rigidified 밑에 있는 원래 rigid 자체가 엄격한, 굳은 뭐 이런 뜻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불필요하게 규칙으로 만들어진 거란 말이야. 오케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 속성이 나온 거지. 불필요하게 규칙으로 굳어진. 비록 written rule, 쓰여진 규칙들은 can be resistant to change, 변화에 저항을 할 수 있지만 이 쓰여진 규칙 같은 경우에는 실체가 있고 그래서 변화가 있어도 뭔가 그 변화에 대해서 저항을 한다는 얘기는 그 변화에 휩쓸리지 않고 변화가 있어도 그 규칙 자체가 효과를 발휘한다는 얘기야. 근데 이거는 지금 이 규칙 자체가 지금 지킬 수가 없게 된 거잖아. 그지? 그래서 이렇게 보이지 않는 규칙은 훨씬 더 엄격하다.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 이게 resistant to change를 stubborn하고 비교하면 되는 거잖아. 엄격하다. 그럼 이게 엄격하다는 거의 상대 개념이니까 얘는
뭐 저렇게 형용사로 바꾸면은 융통성 있는 유연한 플렉서블하다는 거 아니냐? 그치? 그러니까 변화에 대해서 저항을 한다는 게 변화가 닥쳐두고 위험한데 변화가 닥쳤을 때 여기처럼 이런 변화가 생겼을 때 그 변화에 대응이 되도록 어댑트 할 수 있고 플렉서블 하다는 얘기야. 이게 버틴다는 게 변화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그지? 근데 이런 반면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규칙은 훨씬 더 엄격해서 꼭 지켜야 되니까 결국은 이 문제에 적응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얘는 융통성 있게 변화를 잘 받아들여서 할 수 있는 거고 얘는 못하는 거야. 그래서 다시 말하면 그것들 눈에 보이지 않는 규칙들은 the silent killer, 침묵의 살인자다라고. 그러니까 너도 모르게 너를 죽인다는 얘기잖아. 그지? 그래서 요거에 추론의 근거는 요 마지막 부분에 다 요거지. 불필요하게 굳어졌고 그리고 변화에 대해서도 완고하게 저항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의미적으로 저항인데 이게 변화에 적응 못한다는 얘기. 그래서 원래 이제 답을 한번 확인해 보면 함의가 숨겨진 규칙, 사일런트 킬러라는 게 숨겨진 규칙들인데 그게 우리의 행동을 무의식적으로 가번 지배를 하는 무의식적으로 지배를 해서 결국 우리가 외부적 변화가 있어도 그 변화에 순응을 못하고 적응을 못하게 만드는 거지. 기존에 계속 묶여있게 하는. 그래서 일단 요지가 괜찮은데 이건 내용을 이렇게 이해를 해봤다면 제목 형태를 형광펜 해보면 히든 룰은 우리 행동의 unconscious manipulator, 이제 무의식적인 조작자다. 우리 행동을 우리가 의식하는 거 아니야.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 왜냐하면 리추얼이 됐고 습관이 됐으니까. 그지? 그래서 규칙에 저항할 수 없다. 그지? 근데 이거는 규칙에 저항할 수 있다. 요거 헷갈리는데 요걸 뭐 형광펜에 적겠다. 그지?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규칙은 규칙에 저항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쓰여진 규칙, 즉 보여있는 규칙은 규칙에 저항할 수 있다. 즉 융통성 있게 바꿀 수 있다. 얘는 바꿀 수 없다. 인플렉서블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 그래서 얘는 괜찮긴 한데 아까 그 제목이랑 이 순서를 이대로 가면 될 것 같아.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뭐 여기 준 부분 같은 경우에는 필자에 이제 주장이 들어간 거잖아. 얘가 이렇게 토픽 센텐스가 들어간 거고 요 이야기 마무리가 실제 하고 싶은 말을 한 거지. 그지? 그러면 문맥상 뭐 어휘는 여기 중간에가 좀 아쉬운 것 같아. 이런 거는 사실 그냥 문맥으로 가는데 되게 문제화하기 좋진 않지만 그래도 뭐 이 후반부 여기가 좋기 때문에 위에 이 정도라 그 때문에 어휘도 뭐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 여기 보면 일단은 명상을 할 때 고양이가 방해를 했다더라. 뭐 이 정도만 얘기하면 될 것 같아. 이제 뭐 젠 놈의 이거 너무 그렇고 고양이가 방해를 해. 자, 그래서 성자가 내놓은 성자의 해결책은 뭐였어? 고양이를 기둥에 묶은 후에 명상을 한다. 그지? 명상을 실행을 한다. 뭐, 요거란 말이지. 이렇게. 자, 그래서 이게 명상시라고 아까 명상시 고양이 방해라는 거에 대한 해결책은 뭐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빠르게 뭐가 됐냐면은 의식화가 된 거지. 그지? 의일에 무의식이 된 거고. 자, 그래서 결국 고양이가 자연사를 했을 때 결국은 명상을 할 수 없는 위기가 닥쳤단 얘기지. 그지? 종교적 위기란 건 명상을 할 수 없는 위기. 자, 그래서 이제 결국 뭐냐면 이게 보이지 않는 히든 룰, 규칙.
invisible rule, 보이지 않는 규칙이고, 얘네들은 정의가 뭐였냐면 불필요하게 굳어진 이제 규칙이라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변화에 저항을 할 수 없다. 변화가 와도 결국 그거에 대해서 저항할 수 없고 융통성 없이 할 수가 없는 거지. 바꿀 수가 없어. 저항을 할 수 없다는 게 변화에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 이게 좀 어렵네, 나름. 언어 선택이. 적용을 할 수 없다. 변화에 적용 노노 적응. 변화에 적응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변화에 적응할 수 없다는 게 어떻게 보면 여기 이쪽에 보면 이게 not adaptive란 말 써도 돼. adapt란 동사를 써도 되고 adaptive도 형용사로서 적응을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not adaptive, 적응적이지 않다. 뭐 이런 식으로 약간의 단어 adapt란 말을 써도 괜찮을 것 같아. 하여간 여기가 좀 이게 좀 헷갈릴 수 있어. 캔낫이냐 캔비냐 뭐라 스터번을 이렇게 adaptive나 resistant 할 수 없다는 걸로 생각해 주면 돼. 뭐 그래서 결국은 이 silent killers라고 하는 것도 함의를 원래 의미로 받아들이자면 결국은 뭐냐면 보이지 않는 규칙은 무의식적으로 우리의 행동을 지배한다. 뭐 이 정도로 가면 되는 거지.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또 뭐 개념 하나 보자면 이 변화가 뭐냐면 위에 걸로 갔을 때 고양이 자연사 얘기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자연사 했으면 고양이 없이 이제 바로 명상하면 되는 건데 저런 변화에 적응을 못하는 거지. 저항을 못한다는 게. 그렇게 좀 헷갈리지만 뭐 저항이란 말을 왜 썼는지 모르겠어. 적응이 하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문제가 생긴 거잖아. 그치? 자, 22번이야. When it comes to 뭐뭐에 관해서지? When it comes to the decision, 결정에 관해서 to get more exercise, 더 많은 운동을 하기 위한 운동 더 해야지 라는 결정에 대해서 you are setting goals, 너는 목표를 세우고 있어. 어떤 목표냐면 that are similar to, 요 be similar to 요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역시 비유를 하고 있는 거지. be different from, be similar to, 그지? 대조냐 비유냐 할 때. running a half marathon. 하프 마라톤 달리는 것 하고 비슷한 목표야. 운동 더 해야지라는 게. 근데 그게 어떤 거냐? with little training. 그러니까 훈련이 거의 없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훈련을 안 하고 하프 마라톤을 한다는 게 지금 합리적인 거야? 비합리적인 거야? unreasonable한 결정인 거지. 그지? 이게 비합리적인 결정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근데 단순히 운동도 하는 건데요? 이렇게 된 건데 얘는 뭐 일단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문법은 요 to가 항상 이 to도 그렇고 다 전치사 to지 그 동명사가 온 거지. be similar to when it comes to 외울 때 to를 붙여서 외우는 아이들은 항상 전치사 to 됐지? 그러니까 뭐 훈련이 거의 없이 하프 마라톤 뛴다는 거는 무리잖아. 하프 마라톤 20km 넘는 걸 뛰어야 되니까. 자, 그래서 너는 you make a decision 결정을 해 to buy a gym membership 체육관 멤버십을 살 결정을 하고 그러니까 운동 안 하다 시작하는 거네, 그지? 그리고 decide to spend an hour at the gym every day 매일 1시간 보내야지라고 결정을 한대. 그러니까 이게 전혀 안 하다가 하는 걸 얘기하는 거구나, 그치? 뭐요? You might stick to that. 너는 아마 그걸 for a day or two, 하루나 이틀 고수할 수는 있지만 the chances are 대시 빠진 거지? 데디아라는 가능성이 있다지? 어떤 가능성이 있냐? You won't be able to continue to meet that commitment in the long term. 장기적으로 너가 지속할 수 없을 가능성이 있다. 그
여기서 커미트먼트는 뭐 약속이나 뭐 맹세 정도겠죠. 헌신보다는 그 약속을 지킬 수 없을 가능성이 더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못한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위에 나온 요약이랑 일치하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용상 뭐 이건 어휘인데 이 with very little training이란 말이야. 훈련 없이. 그지? 훈련 없이 마라톤을 할 수 없어. 이게 비합리적인 거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는 계속하지 못할 거다. 이게 뭐 비슷한 얘기라고 보면 되겠지? 그지? 여기까지 가까워 이렇게 장기적으로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이제 stick to는 고수하다, 지키다라는 게 stick to, adhere to, cling to가 고수하다, 뭐 따르다, 지키다가 되겠지. 야, 여기까지 뭐 별로 이렇게 어려운 점은 없지. 그리고 이제 문제 제기가 된 거지.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런데 만약 you make a commitment to go jogging for a few minutes a day. 하루에 몇 분 정도 조깅하러 가는 약속을 세워. 즉, 목표를 세우고, 그리고 add a few sit-up. sit-up은 윗몸 일으키기야. 약간의 윗몸 일으키 몇 회를 추가하는 거지. 너의 데일리 루틴에 매일매일 하는 반복적인 일, 자기 전에. 그러니까 요거하고 그거 차이는 뭐냐면 얘는 너무 커서 너무 대단하기 때문에 달성하기 좀 어려운 거라면 이거는 실제 이제 만만하고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적당한 분량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공부도 뭐 사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긴 하겠네. 그러면 너는 you are far more likely. 훨씬 더 가능성이 있다. Stick to your decision. 너의 결정을 고수할,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있고, 뭐 stick to랑 같은 거는 continue랑 같은 거지. 그리고 습관을 만들 병렬 구조는 likely to 이렇게 병렬되겠지. 가능성이 있겠지. 너한테 장기적인 결과를 offer 제공해주는. 그지? 해결책 나온 거지. 자, 그래서 일반화시켜서 빈칸 들어가야 되는 거. 핵심은 뭐냐면 이거지. Start small. 작게 시작해라. 한 번 더. 작은 습관이 뭘로 이끌어져? 장기적인 성공, 장기적인 변화로 이끌어준다. 그래서 요거를 형광펜은 좀 네 부분을 해보고 결국은 뭐야? 이거 안 되는 거에 상대 개념이 이제 현실적으로 네가 소화 가능한 보통 왜 이런 거를 다른 지문에서 나오지만 뭐 다이제스터블 하다거나 매니저블한 goals 목표 뭐 이런 식의 표현들도 있었단 말이지. 그치? 네가 뭔가 수용 가능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범위 내에 거. 그리고 이제 구조는 완전 간단하지. 그러니까 여기가 다 쭉 해서 problem 이렇게 뭐 사례 제시하고 그래서 솔루션 그냥 이런 구조야. 완전 그치? 그래서 여기 보면 음, 더 많은 운동이라는 거는 훈련 없이 하프 마라톤 뛰는 거랑 비슷해 이렇게 하고 그지? 그다음에 결국은 매일 1시간 운동 계획 결국 어떻게 된다? 장기적으로 지속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chances 할 때. 요거 뭐 좀 뭐 중요하진 않지만 이걸 as라고 해도 돼. as 할 때. 그래서 문제 제기가 끝났고 그 다음에 해결책. 그런데 however 어떻게 해라? 음, achieveable한 그지? 달성 가능한 작은 목표를 세우면 어떻게 장기적인 어, 결과가 가능하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작게 시작을 해라. 뭐 이게 토픽 센텐스 된 거 아니야? 작게 시작하면 장기 성공으로 이끌어준다. 이거는 뭐 요약을 하는 것도 큰 의미가 없을 정도지. 됐지. 그래서 뭐 순서는 별 의미가 없고, 그래서 빈칸, 형광펜한 부분들, 그다음 뭐 어휘도 그쪽에 집중되면 되고, 그다음에 원래 요지였는데 제목을 밑에 쳐져 놓은 것처럼 이게 속담이거든. 이게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해당되는 속담이잖아. 천마일의 장거리 여행도 첫 번째 하나의 발자국으로부터 뭐 시작한다 이거니까 뭐 이 정도 보면 되겠어. 자, 그 다음에 23번을 한번 봐요. 자, 얘는 벌써 색깔 두 가지로 구분한 두 가지 개념을 좀 분리만 하면서 확인해 볼 수 있으면 되겠다고. 자, 창의성이란 creativity는 is a step further on from imagination. 상상력으로부터 한 걸음 더 멀리 내딛는 것이다. 한 단계 더, 한 걸음 더 나아간 거야. 스텝 1이 발을 내딛는 거니까. 그러면 뭐야? 이게 그 상상력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한 번 더 나아간 게 창의력이라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상상력에서 여기서 일부 전진. 그러니까 이게 뭔가 좀 더 이거를 한 걸음 더 나갔다라고 하는 게 다르다는 건데 그러니까 요거는 얘네 둘 자체가 밑에도 이제 보면 얘네들이 서로 차이가 있다. 한 걸음 더 나갔다는 게 차이가 있고 그래서 좀 더 발전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이 내용이 좀 다르거든. 상상력은 결국은 머릿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거고 결론은 그 창의력은 그게 실제 행동을 통해서 가시적인 결과가 나온다는 요걸 얘기하는 거거든. 그냥 차이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겠다. 한 걸음 더 나갔다 뭐 이게 좀 그렇고. 그러니까 머릿속에 있던 거를 행동으로 옮기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실제 이거는 결과가 없는 거를 행동으로 옮겨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걸 얘기하는 거야. 자, 뭐 하여간 상상력은 can be an entirely private process야. 전적으로 사적인 과정이다. 뭐에? 내면의 의식에. 이게 이제 imagination의 특징이 파란색이거든. 그러니까 얘는 너만 알고 있는 거야. 네 마음속에서. 인터널 한 거니까. 엑스터널 한 게 아니라. 너만. 오케이? inside of your head. 이거랑 네 머릿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야. 너는 아마 you might be lying 누워 있을 거야. motionless 움직임이 없은 채로 이게 유사 보호라고 그래. 보호처럼 생각하면 돼. 형사니까 침대에서. in fever of imagination 상상력으로 가득 찬 상태에서. 그러니까 fever는 원래 이제 열나는 열이잖아. 아플 때. 그럼 직역을 하면 상상력의 열 안에서니까 상상력으로 머릿속이 와글와글한 채로 이 정도로 이해도 돼. 이게 뭐 중요한 표현은 아니기 때문에, 그지? 그러니까 머릿속이 상상력으로 가득한 거야. 뭐 full of 그냥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 full of 해용사 구처럼,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머릿속에는 오 엄청 많은 상상이 벌어지는 거지. 그리고 근데 아무도 몰라. 왜? 파란색처럼 네 머릿속에만 발생하고 있는 거니까. 누구한테 말했냐고, 그지? 모르는 거지. 그래서 private imagining, 이 사적인 상상이라고 하는 거는 세상에 결국 no outcome이야. 결과 없음. 이렇게 된 거지. 그럼 이걸 한번 정리해보고 갈까? 여기를. 여기는 색깔 뭐 구분하기 위해서 그 상상력의 특징은 뭐냐면, 이제 내면에 그리고 사적인 거고, 그지? 그리고 타인들은 인식하지 못하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결과가 없어. 다 되게 부정적인 얘기들이지. 그지? 상상력은 좋은 거예요 하는 그런 게 아니야. 이거지. 상상력은 지금 기본적으로
네 머릿속에만 약간 뭐 방 안에 틀어박혀서 전 세계를 구한다는 이런 느낌인 거지. 자, 근데 이제 창의력은 does. 그러니까 요거는 does have outcome이야. 결과를 가진다라는 직접 문장에 이어져야 되니까 거기에 결과가 있다는 얘기야. 그 창의적이라는 건 뭘 포함하냐면 doing something. 요거라고 뭔가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밑에가 이제 여기가 비슷한 추론으로는 뭐 상당히 괜찮은데 일단 뭐 좀 더 가서 연결해 보자. 그러니까 it would be odd, 이상할 거다 가져진 조 묘사하는 게 창의적인 누군가를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은 창의적이라고 얘기를 안 하는 거야. 뭔가를 창의적인 평범한 걸 평범하지 않은 방식으로 행하는 사람을 창의적이라고 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to call somebody creative suggests 누군가를 창의적이다라고 부르는 건 뭘 나타내냐면 걔네들이 요거 형광펜 해볼게. 창의적이라는 건 적극적으로 뭔가를 의도적인 방식으로 deliberate, intentional 한 방식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거다. intentional. 그러니까 이게 딱 요거랑 반대 개념이라고. 요거. 그치? 요거를 형광펜에서 반대로 연결을 화살표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핵심이니까. 자, 그래서 크리에이티브 하다는 거는 의도적으로 적극적으로 뭔가를 막 만들어 결과를 만드는 거고 상상력은 결과 없음 그거야. 그래서 사람들은 not creative 창의적이지 않다고 뭐가 추상적인 것에 대해서는 즉 추상적이라는 거는 내면의 머릿속에서만 돌아가는 걸 얘기하잖아. 그치? 음, 실체가 없는 거라는 개념도 되기 때문에 그냥 이게 이제 같은 편이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아. 이게 반대말은 추상적인 게 반대말은 concrete이지 구체적인. 다시 말하면 사람들은 창의적이다 무언가에 있어서잖아. something. 그지? 그래서 이 무언가는 결국 요거 abstract의 반대말 뭐 concrete도 되지만 유형의라는 tangible이란 말 써도 되지 실체가 있는 tangible entity 이게 좀 어려운 말이지 이게 엔티티가 실체거든 유형의 실체를 만드는 거야 뭔가 아니면 뭐 결과를 밖으로 내오는 거지 형태가 있는 구체적인 개념으로만 떠는 컨셉 같이 개념으로만 떠드는 게 아니라 뭐 앱스트랙을 컨셉 같은 걸 개념이라고만 생각해도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실제 이거는 결과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꼭 유형이 아니더라도 실제로 외부에 영향을 미쳐서 변화를 만들어내는 거.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유형 무형에만 집중하지는 마. 그지? 뭐 텐저블 같이 이렇게 쓸 수도 있다는 얘기지. 다시 말하면 뭐 수학이든 공학이든 여러 분야 뭐가 됐든 간에 뭔가를 결과물 이걸 이렇게 해야 되겠다. 엔티티란 말고 미안. 이거 아웃컴이란 말 쓰면 되겠네. 텐저블 아웃컴. 그러니까 유형의 결과, 실제로 실현된 결과가 있다는 얘기로 결과적으로 하면 될 것 같아. 이거 상상은 결과가 없는 거잖아. 머릿속에만 돌아가는 거니까. 그래서 한 번 더 형광펜, 빈칸, 요거 같은 얘기야. 이제는 이건 반대였고. 창의력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put A to B와 A를 B에다 두는 거잖아. 너의 상상력을 일 안으로 두는 거다. 즉 상상력을 작동시켜서 실행시키는 거라는 거지. 그치? 상상력을 통해서 생각한 걸 실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는 패러프레이징 해가지고, 그지? 되게 좋지. 뭔가. 그래서 결국 핵심 자체는 뭐냐면은 창의력은 상상력을, 그러니까 요거 첫 문장 있잖아. 요거. 스텝 포더 요거랑 같은 얘기라고 봐도 돼. 이제 창의력을 가지고 실제로 결과를 어, 도출하는 거란 말이지. 결과를 내는 걸 얘기하는 거야. 상상력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위에 것처럼 적극적으로 행동을 해서 뭔가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말만 들어가면 다 되는 거잖아요. 그지? 그래서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너센스 어떤 의미에서 창의력이라는 거는 applied imagination이다.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applied. 이게 원래 applied라고 하는 게
적용된, 응용된 이란 말이지. 그래서 왜 응용 수학하면 applied mathematics고 순수과학, 뭐 순수학문 할 때는 pure란 말 쓴단 말이지. 그러니까 실생활에 적용되는 거 있잖아. 순수한 학문으로서의 학문이 아니라. 그러니까 실생활에 적용이 되고 응용이 된 상상력이 바로 크리에이티비티다. 이게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빈칸 중심으로 보면 되겠고, 뭐 이게 두 가지 서로 다른 개념이 있으니까 어휘 중심으로 보면 되겠단 말이지. 그지? 그래서 뭐 주제는 뭐 이미 나왔으니까 이게 텐저블하고 실질적인 그지?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창의력. 그러면 여기도 뭐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이번에는 이제 창의력이다. 이제 여기도 뭐 키워드만 좀 쓰자고. 그럼 창의력은 뭐냐면은 무언가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결과가 있는 거야. 그지? 다시 이거를 뭐 또 줬잖아. 의도적으로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생산을 하는 거다. produce. 그지? 그래서 얘는 추상적인 게 아니고, 그지? 이게 실질적이다. 구체적, 뭐 실질적이다. 그 말을 뺄까? 추상적이지 않다만 하자. 그래서 결국 뭐냐면은 얘는 상상력을 작동을 시키는 거고, 그래서 이걸 또 다른 말로 뭐냐면은 응용된, 뭐는 적용된 상상력, 뭐 이제 키워드 중심으로 이렇게 정의를 했어. News reporters are taught. 이 신문 기자들은 배운다지? be taught to learn. 그치? 뭐 하는 걸? Start their stories. 이야기를 시작하는 걸 가장 중요한 정보로. 그러니까 두 과일씩이지, 두 과일씩. 중요한 정보, 토픽 센텐스 주고, 그 다음에 보충 설명 써줘라. 왜냐면 이게 원래 영어라는 언어의 성격도 그렇지만 공적인 글은 항상 두 과일씩 이어야 돼. 결론 먼저 줘야지. 누가 그거를 기다렸다가 그래서 결론이 뭔데 이렇게 하기 어렵다는 거야. 사람들이 바쁘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정보가 담긴 the first sentence, 첫 번째 문장, lead라고 불린대, 명칭이. 가장 필수적인 이야기의 요소를 가진다라고 이거 다 나온 얘기지. 그치? 그 결국은 가장 중요한 정보는 어디에? 첫 문장에.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명칭도 있어. the lead라고 한다. 요 얘기가 다지 뭐. 그치? 자, 그래서 a good lead. 좋은 리드는 많은 정보를 can convey. 전달할 수 있다. convey, communicate. 뭐 이런 거지. 뭐 어휘 정도를 뭐 추가로 필요한 게 있다 묻겠는데 여기서 별 얘기는 없어 솔직히. 그지? 뭐 essential, 필수적인, 뭐 necessary, 뭐 이런 거잖아. crucial, 되게 중요한. 그래서 after the lead, 그래서 저 lead 많은 정보, 그러니까 한 문장에 많은 정보를 담는다는 얘기는 길게 쓰라는 게 아니라 되게 그만큼 함축적으로 중요한 내용을 압축해서 쓰라는 얘기가 되겠지. 그러니까 정보도 많이 가지고 있고 전달할 수도 있고. 그래도 아무래도 이게 우리가 토픽 센터에서 가장 포괄적이라는 거잖아, 이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중요한 정보가 제네랄한 성격이 있을까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정보가 제시되는 거라고. 중요함인데 어떤 순서로? 감소하는 순서로. 그치?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이 글로 했을 땐 스페시픽한 좀 구체적인 정보 있잖아. 이런 게 그 다음에 뒤따르긴 하겠지. 근데 이거는 여기에다가 이런 말은 지금 내 생각이라 쓰면 안 돼? 이거는 그냥 이렇게 참고로 그럴 수 있겠구나 생각해. 하여간 중요도는 그 다음에 떨어지는 걸로. 그치? 자, 뭐 하여간 그래서 여기까지도 한번 정리해보면 이 리드라고 하는 게 첫 문장을 얘기하는 거였고 그리고 여기에는
많은 정보가 포함은 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중요도가 적은 순으로 정보가 제시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덜 중요한 거, 그 스페시픽한 거 맞아. 그지? 이게 결국 중요도가 덜 줄어드는 구체적인 세부적인 정보 순으로 계속 제공이 되겠지. 그래서 decrease. 이건 뭐 괜찮아요. 증가하는 게 반대말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기자들은 이걸 codis, 요 디스가 가리키는 거, 그러니까 역피라미드 구조, inverted pyramid structure라고 하는데, 요 직접 문장 얘기하는 거잖아. 이 디스가 가리키는 거는. 그치? 결국은 중요도가 중요한 거에서 적은 순으로 순차적으로 중요도가 떨어지게 정보 제시되는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역피라미드 구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냐면 가장 중요한 정보가 is at the top 맨 위에 있는 거야. 피라미드의 가장 넓은 부분. 그럼 이렇게 생각해보면 이렇게 생긴 거잖아. 그러면 이게 지금 여기가 가장 중요한 정보이자 시작 부분, 즉 리드가 되는 거고. 아,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피라미드 구조는 이게 중요한 거니까 미괄식인 거잖아, 맨 마지막. 그치? 뭔가 꼭대기가 중요할 것 같은데, 이건 뭐 이 사람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 거지. 요거 머릿속으로 요 그림을 한번 그려보든지, 아니면 살짝 그려보면 되겠지. 그래서 이게 꼭대기가 중요한 거래, 넓은 부분이. 자, 그래서 이게 이 얘기였고, 음, 뭐 사실 이게 좀 더 보면, 여기도 가장 중요한 정보가 be at the top이라는 게, 여기도 보면 이게 첫 문장 리드가 가장 필수적인 요소, 즉 가장 중요한 정보로 스타트해라 했으니까 이거 다 같은 얘기야. 그래서 그걸 피라미드의 가장 넓은 부분, 중요한 부분. 그래서 이런 인버티드 피라미드 구조는 독자한테 좋겠지 당연히 시간이 바쁘고 뭐 이런 사람들한테. 그래서 no matter what the reader's attention span, attention span 주의 집중 기간이지. 그러니까 독자의 주의 집중 기간이 무엇이든 간에 상관없이 부사절이지. 그죠? 부사절고. no matter what. 그러니까 내가 뭐 10초의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 사람이다, 10분이다 상관없이.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야. 역시 부사절이지, 양보절 다 역접. 그 독자가 오직 리드만 있건 전체 이해가 다 있던 간에 관계없이 인버티드 피라미드 구조는 그 독자가 얻는 정보를 맥시마이즈, 극대화, 적어도 첫 문장은 읽을 거 아니야. 그 필요한 정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다. 가 되는 거지. 그치? 그 다음에 요 직접 문장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The Inverted Pyramid라고 되어 있는 게 순서가 더가 있기도 한데, 그지? 요 잘 보면 이걸 얘기하는 거잖아. 이것도 더가 있는데 뭐가 다르니? 스트럭처란 말 하나 뺀 거지. 그렇게 봐도 돼. 물론 이제 내용으로 당연하게 이렇게 가긴 하는데, 그지? 왜냐면은 이 내용 자체는 이거는 모양상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내용 있잖아. 이 내용 자체는 지금 독자한테 좋다라고 하는 게, 이거 독자가 최대의 정보를 얻는다라고 하는 요거긴 한 거거든. 내용은 밑 다음 문장이고, 이런 문법적인 힌트는 직접 문장이고. 보였어? 순서는? 그지? 하여간 뭐 역피라미드 구조 요거를 이제 중요도가 적은 순으로 하는 건데 결국 여기도 뭐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어 가장 중요 정보가 꼭대기에 이제 그리고 그래서 요게 이제 뭐가 되냐면 요게 독자한테
그치? 왜? 어, 독자의 주의력에 관계없이, 주의력의 주의 집중 기간에 관계없이 최대 정보를 습득을 가능하게 한다. 뭐 그런 얘기죠, 여기까지.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끝났고, 그 다음 이제 그 반대, 대안이라기보다는 이제 뭐 상반된 경우를 생각해 보자 해서 뭐 think of the opposite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반대, 대안되는 반대 경우를 생각해 보자. 만약 이야기가 쓰여져 미스테리 같이 극적인 페이오프, 결말 부분에 극적인 보상이 있는. 그러니까 처음엔 도대체 무슨 얘기야? 우리가 지금 이제 독해하면서도 이렇게 가장 짜증나는 이런 거 있잖아. 이게 뭔 소리야? 근데 결론아 이거였어? 이런 거 있잖아. 근데 그건 우리는 이제 문제 풀려는 목적이라도 있지. 그냥 뉴스인데 누가 봐 이거, 그지? 그러면 reader who broke up the mid story 이야기 중간에 중단한 거야. broke up 깨고 나간 거야. 뭐 stop 이란 말 하면 되겠네, 그지? stop, 그지? 과거야? 그럼 뭐 stopped 하면 되지 뭐. 중단은 중간에 읽기를 중단한 거지. stopped reading이라고 해야겠다, 그지? 뭐 다 쓰려면은. 얘는 당연히 missed the point 하겠지. 요점 놓치겠지. 보질 못한 거지 뭐. 결말까지 가야 되잖아. 그래서 imagine ing 기다리는 거를 상상해봐라. 투부정사 안 되고 언제 마지막 문장 이야기까지 to find out 예시네 예시 알아내기 위해서 누가 대선에서 이겼는지 슈퍼볼은 뭐 중요한 운동 경기 결과라고 보면 되는 거거든. 끝까지 읽어야지 대선 결과를 알 수 있다. 누가 이걸 보겠냐고. 그지? 처음부터 결과를 바로 결론을 주고 시작해야 되는 거잖아. 그치? 자, 그래서 여기는 반대 사례의 경우야. 그래서 여기 결말, 결말에 가장 중요 정보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중간에서 읽기를 하지 않으면 요점을 모른다. 그다음에 뭐 예시 정도 나온 거지. 됐어? 그래서 뭐 얘는 일단 뭐 제목으로 나와서 뭐 흐름상 보는 뭐 이 상반된 표현이 또 나왔으니까 어휘를 보면 되겠고 순서를 이렇게 세 등분을 일단 그대로 나눴잖아. 물론 이제 위는 다 피라미드 구조지만 여기서부터 피라미드 어쩌고 저쩌고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요 흐름 이대로 나눠서 문장 순서나 뭐 삽입 같은 것도 생각을 해보면 되겠다. 이해되지? 그러니까 지금 순서가 기준이 되는 게 여기서 넘어간 요거 문장도 있고 요 문장도 있고 그지? 요 문장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뭐 대안 요것도 이 문장도 이것조차도 이렇게 따로 떼서 문장화할 수도 있단 말이야. 여기 구체적으로 다른 얘기니까 그지? 그러니까 여기는 순서를 요 중간 부분 정도를 꼼꼼하게 체크를 해봐. 자, 뭐 그 다음에 26번은 우린 패스, 29번으로 가요. 자, why working as a research fellow at Harvard? 뭐 하버드에서 뭐 연구원 일하는 거야. 이 사람 유명한 사람이지, B.F. 스키너라는. 이 사람이 실행을 했어. 1년의 실험, 쥐에 관해서 실험을 했는데 쥐에 대해서 발명품을 사용했고 나중에 뭐로 알려진 발명품이냐면 스키너 박스, 자기 이름을 본다는 거지. 그래서 일단 그림 한번 보고 갈게. 이거 되게 유명한 거야. 뭔가 본 것도 같지 않니? 이런 그림. 그래서 여기는 그 레버라고 돼 있는데 그 지문엔 바라고 돼 있다고. 하여간 이게 바를 누르면 레버를 누르면 여기 피드가 나와. 먹이가 여기서 나오고. 사실 뭐 이것도 여러 가지 버전이 있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얘는 지문에 있는 실험하고는 조금 다른 거예요. 뭐 전기 충격도 줄 수 있고 스피커도 있고 뭐 신호도 깜빡이고 뭐 이런 건데 하여간 그 지문에 나온 건 이 레버를 누르면 음식이 나오는 그거 정도까지만 얘기가 돼 있는 거야. 자, 한번 이거 볼게. 그래서 이거 요약문이지? 이거 딱 봤을 때는. 처음에는 이제 상황에 대해서, 이거는 이런 게 있다라고 뭐 나온 상태야.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뭐라고 해야 되냐면은
실험 연구 조사도 아니고 이거 그냥 도입 부분이 이런 게 있어라고 한 거고 실제 이제 여기가 실험이 시작이 되는 거지. 여기서부터 실험의 내용 이게 목적은 몰라. 일단 쭉 내용 나오고 난 결과만 나온 거야. 처음에 왜 하는지는 몰라. 이런 거 했다 이거. 하여간 뭐 쥐가 이 상자 스키너 박스 하나 중에 하나에 뭐 놓여졌고 그다음에 이 스키너 박스라고 하는 것은 얘도 스페셜 바, 그지? 특별한 바, 아까 그 레버라고 됐었지. 뭐 이거 같은 얘기야. 바가 레버가 달려 있는데 그게 이제 어디에 피티드 부착이 되어 있는 거냐면 내부에, 그지? 안에 있었잖아. 그 쥐가 누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every time the reed press this bar, 그지? 이 쥐가 이 바를 누를 때마다 그 쥐는 음식을 제공받은 거지. It was presented more for 해도 되겠지. 그지? 음식이 나타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은 쥐니까요. 그래서 바를 누르는 rate, 비율은 자동 속도나 뭐 비율, 횟수라고 보는 게 좋겠지. The number of bar pressing. 이 횟수가 자동적으로 recorded 기록은 되는 거고. 그렇구나. 자, 그래서 처음에는 이 앞에 나온 쥐가 이것도 잘 보면 처음에는 a red, the red 좀 바뀌었지? 뭐 it도 있고 바를 accidentally 우연히 눌렀을 거야. 그지? 쥐가 알고 눌렀겠어? 또는 simply out of curiosity 호기심 때문에 out of curiosity는 호기심으로부터니까 눌러봤고 그리고 as a consequence 결과적으로 receive some food 음식을 받았지.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쥐는 학습된 거야. 음식이 나타난다, 뭐 할 때 바가 눌릴 때마다라는 게 학습이 됐고, 그래서 바를 어떻게 이번엔 purpose, 의도적으로, 이게 unpurpose라고도 해도 되지? 의도적으로. 누르기 시작한 거지. 음식을 제공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호기심이었는데, 나중에 purpose하게 또는 호기심, 우연히 눌렀는데, 목적을 가지고 하게 된 거지. 그리고 이거는 비페드야 음식을 제공받는 거지. 그러니까 피드 하게 되면 안 되지. 이거 누굴 주는 거니까 음식을. 그치? 그래서 이게 이제 그 결과에 해당된다라고 보면 돼. 그 마지막은 일반적인 시사점이라고 보면 될 거야. 여기를. 일반화 시킨 거야. 그래서 이렇게 네 등분. 뭐 순서도 괜찮아. 이렇게 순서 이대로 가면 돼. 그 다음에 이제 요거 compare A with B에서 좀 호흡이 길어서 미리 색깔로 구분해 놨지. 결과를 비교하는 거야. 쥐들로부터의 결과. 어떤 쥐냐면 given the positive reinforcement of food. 이게 이제 그 이 사람이 만들어낸 말이거든. 긍정적 강화라고 그래. 그러니까 긍정적 강화는 우리가 공부를 치면 너가 시험을 잘 보면 상을 주고 뭔가 좋은 걸 너한테 긍정적으로 자꾸 보상이 가서 그래서 그 행위 자체를 유도할 수 있는 걸 긍정적 강화라고 하는 거고 반대로 부정적 강화라는 것은 숙제 같은 거 할 때 너 숙제하면 혼나 이런 게 부정적 강화. 그러니까 처벌이 두려워서 그 행동을 유발하는 게 부정적 강화. 긍정적 강화는 그 행동을 하면 보상이 있기 때문에 그 행동이 더 강화되는 걸 긍정적 강화라고 해. 하여간 이런 긍정적 강화잖아. 어떤 행동? 바프레싱이라고 하는 게 먹이를 주는 걸로 긍정적 강화가 된 거라고. 그지? 이 행동에 대해서. 얘네 결과하고 어떤 결과하고 비교했을 때냐. 요거는 지금 요 result 도우즈 이렇게 된 거지. that 도우즈 어떤 결과들하고 비교했냐. 복수니까. 요건 그렇지 않은. 그러니까 긍정적 강화가 없었던. 바를 눌렀어. 쥐가 또 다른 쥐인데 얘네들 음식을 안 줬어. 그럼 너 같으면 하겠니? 그냥 바 누르다 말다 그냥 안 하겠지. 근데 위에는 학습이 확실하게 된 거야. 보상이 오니까. 또는 뭐 presented with food at different rate. 근데 이번에는 위에는 꼭 매번 확실하게 챙겨줬는데 주다 안 주다 하는 거야. 그럼 기대할 수가 없잖아. 눌러도 뭐 주는 경우도 안 주던 경우니까 이거 연관을 연상을 어소시에이션 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는 강화가 안 일어나겠지. 그래서 명확해졌다 두 가지를 비교해 보니 when food appeared as a consequence 음식이 주의 행동의 결과로 나타났을 때 자기가 원인 제공해서
음식이란 결과가 났을 때 이러한 영향, 이것은 미래 행동에 영향을 줬다. 이게 토픽 센텐스지. 마지막 문장. 요거 형광펜 해볼게. 그러니까 이 마지막이 결국 뭐냐 밑에다 해놨는데 그 요약문으로 다음 페이지구나. 그러니까 이게 쥐실험에서 행동의 결과인 음식, 즉 긍정적 강화야. 그지? 요거. 얘는 향후의 쥐 행동에 영향을 줬다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긍정적 강화라고 하는 게 요게 더 result of 쥐들의 their behavior잖아, 요거. 요게 원인이고, 이게 그다음에 future behavior가 결과란 말이지. 그래서 여기도 그림을 아까 보여준 거 다시 한번 넣어줬지, 그 그림. 요거, 레버, 바, 쥐, 요거 음식 먹이통, 띡, 이렇게. 됐어? 그래서 쥐가 음식이라는 리워드 보상을 받을 때 행동에 대해서 그 보상이 나중에 subsequent later behavior에 영향을 준다더라. 일단 뭐 주제하고 요약문에서 저 키워드는 뭐 저거지 뭐 영향, 인플루언스, 이펙트, 임팩트 이런 거 있잖아. 주제 괜찮고 요약문도 괜찮아. 그냥 단어만 이거 두 개 단어만 알면 되는 거지. 이거 쉬워서 별표를 안 했는데 뭐 별표는 해보자. 뭐 순서가 있고. 그러니까 도입 부분은 사실 뭐 볼 게 없고 우리가 정리할 게 없잖아. 그리고 뭐 내용도 뭐 사실 뭐 이게 엄청 뭐 정리할 건 없지 않냐 이게? 그치? 이 결과를 얘기하는 거. 그다음에 이 여기가 이제 결과 부분 있고 그다음에 일반화 시켰잖아. 얘는 뭐 그래도 뭐 정리를 해보자면은 음 여기는 스키너 상자의 구조하고 동작 구조하고 특징 뭐 이렇게 나온 거고 여기가 저렇게 생겼고 뭐 기록된다 이런 거잖아. 그지? 그래서 처음에는 그 우연이나 호기심 때문에 막대를 누름. 그랬더니 근데 음식이라는 보상이 나왔지. 그래서 이게 학습이 되어서 시간이 흐르면서 그래서 의도적으로 막대를 누르더라. 하기 위해서 음식을 얻기 위해서 뭐 여기까지가 결과가 다 나온 거지. 뭐 그래서 이제 마지막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어 막대 누르기를 음식으로 보상을 해준 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긍정적 강화, positive reinforcement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요렇게 받은 애들, 그지? 얘하고 그렇지 않은 애들하고 비교를 했더니 어떤 결과가 되느냐. 결국은 쥐의 행동 원인으로 음식 결과 보상을 받는 경우에, 그지? 이게 쥐의 미래 행동에 영향을 주더라라는 우리 형광펜한 토픽 센텐스가 나온 거지. 그치? 이건 뭐 이렇게 쉬워. 이거 내용은 되게 쉬운데 뭐 그래도 괜찮으니까 이렇게 좀 정확하게 챙겨서 순서만 잘하면 뭐 단어는 사실 뭐 이럴 게 없어.
자, 30번이야. 요거 상당히 괜찮아요. 그 하나 더 해봐. 자, let's return to time. 때, 시대로 돌아가 보자. 이거 문법은 안 중요한데, 내용 훨씬 좋으니까. in which, when 되겠지. 언제로 가냐면, 사진이 not in living color. 살아있는 색깔, 그 생생한 우리 컬러 색깔이 아닌 그 흑백 사진이었던 때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생생한, 살아있는 생기 넘치는 색깔이 아니었던 때, 그 시대로 과거로 가보지.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사람들은 report to A as B, 이거 call A, B라고 불러야 되는 거지. 사진을 사진이라고 불러니까 사진을 사진이라고 뭔 소리야? rather than 뭐라기보다는 black and white photograph, 흑백 사진이라고 부르기보다는. 그러니까 이때는 칼라 사진이 아니니까 원래 다 흑백 사진이었을 텐데 이때는 흑백 사진을 흑백 사진이나 부르지 않고 그냥 사진이라고 했대. 우리가 오늘날 부르는 것처럼. 그러면 여기서 refer를 얘기하는 거니까 요거 그지? 현재니까 두가 된 거지. 과거 did가 아니라. 문법도 나름 있긴 있네. 이렇게 문법 안 되려면 아가 안 되는 거잖아. 대동사를 썼으니까. 여기까지 별 얘기는 없지. 그지? 문법 요 두 개 정도 보면서 그냥 쭉 가면 돼. 그래서 색이라고 하는 것의 possibility 가능성은 존재하지 않았고 이때 이제 컬러 사진이란 개념이 없었나 보지. 그래서 불필요했다. 원래 어휘 나왔던 거. adjective, 형용사 black and white, 흑백이란 말을 insert, 삽입, 끼워 넣는 것이, 사용하는 것이, 포함하는 것이, 이렇게 되겠지. use라고 해도 되는 거 아니야? 그 포토그래프 앞에 black and white란 말 쓸 필요가 없었다는 얘기지 뭐. 왜냐면은 컬러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고 가능성이 없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데 이제 가능성이 생기는 거 아니야? Suppose 생각해봐. 우리가 we did include. 이거는 지금 가정을 하는 거네, 가정. 이지 가정법은 아닌데 이건 동사를 강조하는 거고 가정하는 거 진짜. 우리가 정말 black and white라는 그 프레이즈 표현을 포함시켰다라고 생각해 보래. 칼라 사진의 존재 이전에 칼라 사진이 나오기 전에도 야 이건 흑백으로 보이니까 흑백 사진이야 라고 명칭을 불렀다고 생각해 보면 그래서 그러한 현실을 highlighting 강조함으로써 emphasize지 파란색으로 할까? 잘 안 보이니까 이 색깔로 해야겠다. emphasizing 강조를 하는 거지. 그러한 현실을 강조하면 우리는 현재 한계를 conscious 의식할 수 있게 되고 그러니까 말이 없으면 그게 한계인지 언지 현실 자체를 파악을 못하는 거야. 근데 그거를 명시적으로 표현을 해주면 현재 우리가 이런 한계가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의 마인드를 열어요. 새로운 가능성과 잠재적인 기회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이 두 부분으로 나눠지거든.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그 문제를 인식한다 이렇게 있잖아. 그지? 그 다음에 파란 색깔이 이제 색깔로 나누는 거. 사실 여기도 좀 두 가지인데 인식을 하게 되면 이 새로운 기회나 가능성을 알 수 있다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뭐냐면 이렇게 명시적으로 표현을 해야 된다는 거지. 이것도 미리 결론 먼저 얘기할게. explicitly identify them 이렇게 돼서 파란색 세 개를 뭔가 형광펜 같은 색깔로 단일화 해가지고 연결을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빨간색 부분은 요리 사실 이거 정확하게 이렇게 좀 두 부분 나누긴 해야 되는 거거든. 한 개를 끼워서 뭔가 가능성을 알다. 이것도 한 개를 한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일단 하나 더 볼게. 두 번째 예시, 아까 이거는 주제문 자체가 마지막 두 문장을 합쳐줘야 되는 거야. 예시 2. 1차 세계대전은 그 이름을 받았대. was given that name, 그 이름을. 오직 뭐하고 나서 이후에 우리가
심하게 2차 세계대전에 연루되거나, 인베를든 뭐 전쟁에 휘말리다라는 게 뭐 연루되니까 뭐 involved인 뭐 이런 식으로 이해될 것 같아. 하여간 2차 대전을 겪고 나서 1차 대전이란 말을 썼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땐 좀 와닿지 않지. 둘 다 우리가 실제 생전에 경험한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러면 2차 세계대전 전에 1차 세계대전만 했을 땐 그 1차 세계대전이란 말 안 썼다는 얘기야. 그냥 세계대전인 거지. 그래서 1940년대에 2차 세계대전 좀 무시무시한 기간 전에는 1차 세계대전은 단순히 뭐로 불렸냐? 뭐 대전쟁. 심지어 더 안 좋게는 전쟁인데 이 모든 전쟁을 끝낼 전쟁. 뭐 그냥 그레이트 워라고만 이렇게 불렸다는 거지. 그런데 또 가정을 하는 거. 요건 또 가정법을 썼다. 위하고 좀 달리.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해. 그치? 요거 가정법이지. 헤드 PP. 과거 사실 반대. 그치? 만약 우리가 그걸 1918년 1차 세계대전 당시에 2차 세계대전이 나오기 전에 1차 세계대전 말을 썼으면 어떻겠냐. 그럼 2차가 있다는 얘기야? 이렇게 된 거잖아. 야, 그럼 우리 3차 세계대전은 가능하다는 얘기야? 그렇지, 우리가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 국가들 간에. 그래서 그런 현실을 어떻게 명칭을 붙임으로써 레이블, 묘사함으로써 서치어, 디스크립션, 그러한 묘사라고 하는 것은 여기 또 문법인데 might, have, pp 역시 이것도 가정법, 과거 완료 계속 이어지는 거야. 가정법. 세계적인 두 번째 충돌의 가능성을 만들었었을 텐데 예측 가능한 현실로 정부나 개인들한테 그런데 명칭을 안 붙였기 때문에 가능성을 알지 못했다. 가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사실 명칭, 가능성, 요게 가능성이긴 했던 거지. 여기가 좀 애매하더라고. 이건 분장을 구별하는데 너무 길고, 그치? 그래서 뭐 이게, 그것도 뭐, 가능성, 예측 가능한 현실, 요게 키워드 같이 맞춰주면 되긴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다시 독세가 와서, 그래서 우리는 그 문제 이슈에 대해서 conscious, 의식할 수 있게 되는 거지. 언제 명시적으로 그것들을 파악해서 지칭할 수 있었을 때. 주제 일단 괜찮거든? 주제도 연관해볼까? 명시적인 언어의 사용, 지시가 문제 인식하는데 도움을 준다. 그래서 뭐 문제를 인식도 하고 어떤 여기 단어를 그대로 쓰자면 새로운 가능성, 잠재적 기회. 에고. 문제 인식, 새로운 가능성, 잠재적 기회, 뭐 이런 거 다 인식을 하는데 도움을 준다. 그지? 뭐 이거 여기 들어가야겠네. 문제 또는 이런 것들의 인식 이렇게 돼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 어휘에서도 explicit language야. 그지? 명시적인 언어의 사용에 유용함, 뭐 문제 인식하는 데 있어서. 문제 인식이 우선이긴 해. 뭐 기회 알아보고 이런 것보다는. 자, 그래서 일단 주제가 괜찮고요. 저런 식으로. 그 다음에 빈칸도 저렇게 해서 특히 다른 것보다 두 가지 빈칸 가능하고요. 여기보다는 여기는 원래 어휘로 나왔던 거니까 우리 요거 있지? explicitly identify them. 그지? 요거랑 암시적인 게 아니라 명시야. 그 다음에 요건 똑같은 편. 한계나 문제를 인식한다라는 거. 빈칸 좋고 글 순서는 일단 이렇게 크게 두 개로 나눈 상태에서 또 요거를 여기 연결해서 한번 그다음에 여기도 보면 이렇게 됐는데 흐름이 확실히 바뀌긴 하잖아. 아, 뭐 좀 더 추가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물론 이런 것도 여기 색깔 좀 안 보인다. 그치? 여기를 나눠도 되겠지. 서치 레이블이라고 하는 게 월드 워 퍼스트라는 요 표현인 거잖아. 여기도 서치가 있잖아. 그럼 이게 월드 워 퍼스트라는 요 표현이잖아. 그럼 뭐 문맥으로도 충분히 갈 수 있어. 이게 문법이 아니더라도. 그치? 다 같은 구조를 가고 있으니까. 자, 우선 여기 첫 번째 단락만 한번 해보면, 흑백 사진 시절에 시대에는 어,
그냥 이걸 사진이라고 불렀는데 그 이유 자체는 색에 대한 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이 불필요했다. 흑백이라는 형용사 집어넣는 게 이게 이제 저 역구 자체 요거의 사용이 불필요 가능성이 없으니까. 자, 그런데 역적.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흑백이라는 말을 사용을 했다면 어떨까라고 가정하는 거 밑에도 마찬가지잖아. 그지? 그래서 사용을 하면, 흑백이란 말을 사용을 하면 한계를 인식하고, 그리고 가능성도 인식하고, 기회도 다 이런 거를 인식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 그, 1차 세계대전이라고 하는 아이는 2차 대전 전에는 그냥 대전쟁 뭐 이런 느낌이었다고. 그지? 이거 좀 약간 다양한 빼지. 그래서 1차라는 말이 없었다는 얘기지. 그지? 하나만 하지 뭐 두 개 하지 말고. 자, 그런데 우리가 또 이 1차라는 말을 사용했다면 어땠을까? 그러면 2차 대전에 대한 가능성, 그지? 인식을 했었을 거야. 그래서 마지막 문장은 1차, 2차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전체를 나타내는 퍼펙트 센텐스, 즉 제네럴한 포괄적인 문장을 줬다고 보면 돼. 주제문. 뭐 계속 같은 내용이긴 했지만 결국 뭐야 우리가 문제를 명시적으로 파악했을 때 결국은 문제의 인식이 가능하다. 토픽 센텐스 이렇게 준 거지. 오케이? 이 점은 괜찮아. 그지?